축구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싱데이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일부 구단별 영구 결번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에서의 영구 결번은 클럽에 큰 기여를 했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던 선수와 감독 및 관계자 그리고 팬 등을 기리거나 애도와 추모의 의미로 등번호나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를 다른 선수에게 부여하지 않고 팀 내에서 영구히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말합니다. 프로스포츠 최초의 영구 결번은 1935년 미국 미식축구 뉴욕 자이언츠의 레이 플레허티라는 선수의 등번호 1번입니다. 그렇다면 축구에서는 어떤 구단에서 어떤 선수들의 등번호가 영구 결번인지 알아볼 건데요. 나열 순서는 선수들의 영구 결번 시기와 전혀 상관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우선 브라질의 펠레 선수입니다.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죠. 1975년부터 1977년까지 미국 뉴욕 코스모스라는 팀에서 선수 생활 말년을 보냈는데요. 당시 미국은 축구의 불모지라고 불릴 정도로 축구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전무했죠. 그러나 이것을 축구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 한 선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를 상징하는 등번호인 10번은 클럽의 영구 결번으로 지정됐죠. 다음은 이탈리아의 조르조 키날리아 선수입니다. 마찬가지 미국 뉴욕 코스모스라는 팀입니다. 1976년부터 1983년까지 활약했고 213경기 193골을 넣으며 펠레 못지않는 인기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그의 등번호인 9번은 클럽의 영구 결번으로 지정됐죠. 다음은 브라질의 호제리우 세니 선수입니다. 골 넣는 골키퍼로 유명한 인물이지만 원클럽맨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브라질의 상파울루의 레전드 골키퍼이며 한 팀에서 23시즌간 총 1198경기를 뛰었고 통산 131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웠죠. 상파울루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수의 등번호를 영구 결번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법하죠. 그의 등번호는 골키퍼를 상징하는 1번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 선수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마라도나 교라는 종교까지 탄생할 정도로 신으로 취급받는 선수입니다. 1984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는 이런 아르헨티나의 신이 강림했죠. 클럽 최초의 스쿠데토부터 수많은 영광의 순간들을 만들어내며 세기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나폴리 구단 측은 당연한 듯 그를 상징하고 당시 그의 등번호인 10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으며 그가 사망한 후 나폴리 구장의 이름을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의 프랑코 바레시 선수입니다. 센터백의 신장치고는 작은 176cm인 그는 빠른 발과 높은 점프력 그리고 안정적인 볼 처리를 탑재한 다재다능한 수비수였습니다. 이탈리아 AC밀란에서 무려 15년간 주장으로 활약했습니다. 이 기록은 밀란 역사상 최장기간 주장직을 맡은 인물로 기록되어 있으며 밀란의 최고의 리더이자 원클럽맨의 자격으로 그의 등번호 6번은 영구 결번을 지정받았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의 파울로 말디니 선수입니다. 유스 7년과 프로 24년, 총 31년을 모두 이탈리아 AC밀란에서 보낸 로컬보이자 원클럽맨입니다. 레프트백과 센터백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수비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죠. 그의 등번호 3번은 당연하게도 밀란에서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었는데요. 파울로 말디니 선수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 심지어 아들까지도 AC밀란에서 활약한 바 있죠. 이 때문에 밀란에서는 등번호 3번이 영구 결번이지만 말디니 가문의 후계자에 한해 3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바조 선수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선수 생활 말년을 이탈리아의 브레시아 칼초에서 보냈는데요. 당시 바조의 몸 상태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지만 은퇴 마지막까지 그의 퍼포먼스는 환상적이었고 커리어 막바지를 멋지게 불태웠던 선수입니다. 따라서 브레시아는 그를 상징하고 당시 그의 등번호였던 10번을 특별하게 장식해주고 싶었던 마음에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의 루이지 리바 선수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과 속도를 가진 스트라이커로 천둥번개라는 별명을 지닌 그는 이탈리아의 칼리아리 칼초에서 구단 최초이자 유일한 세리에 A 우승을 이끈 장본인입니다. 그가 은퇴할 당시에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은퇴한 지 약 30년이 지난 시점인 2005년 칼리아리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선수였던 리바를 기리기 위해 그가 현역 시절 달았던 등번호인 11번을 영구 결번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의 지아친토 파케티 선수입니다.
191cm의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역 시절 이탈리아 인테르나치오날레에서 레프트백으로 활약했는데요. 현대축구 풀백 전술의 조상으로 꼽힙니다. 유럽 축구에서 풀백의 오버래핑을 최초로 시도함으로써 풀백은 수비만 하는 포지션이 아님을 전 세계에 알린 선수죠. 여전히 인테리의 위대한 주장으로 꼽히는 파키티의 등번호 3번은 그가 사망한 2006년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사네티 선수입니다. 현역 시절 좌우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 측면 미드필더까지 모두 소화 가능한 유틸리티 플레이어입니다. 그만큼 시야, 패스, 볼 컨트롤 등 매우 다재다능한 선수였죠. 1999년부터 2014년 은퇴할 때까지 약 15년 동안 인테르의 주장직을 맡았습니다. 그가 달았던 등번호 4번은 현재 인테르의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 3월 4일 향년 31세 젊은 나이에 심정지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탈리아의 다비데 아스토리 선수입니다. 훌륭한 리더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당시 이탈리아 축구계는 슬픔에 잠겼고 그가 몸담았던 칼리아리 칼초와 피오렌티나 두 구단 모두 그의 등번호 13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마냐넬리 선수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젠나로 가투소와 비교되는 투지와 1대1 데인마크가 인상적이며 뛰어난 스태미너를 바탕으로 활발하고 엄청난 활동력을 보여줬으며 타고난 리더십을 보여준 수비형 미드필더죠. 2005년부터 약 17년간 몸담았던 사소올로 칼초에서 은퇴를 발표했고 그의 등번호인 4번은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의 알레산드로 루카릴리 선수입니다. 현역 시절 40세의 나이로 은퇴하기까지 약 20년간 세리에 A부터 D까지 활약한 베테랑 센터백입니다. 신장이 182cm밖에 되지 않지만 다부진 체격과 준수한 수비력을 발휘하는 왼발잡이 수비수로 점프력 또한 매우 훌륭해 공중볼 경합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세트피스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 파르마에서 엄청난 리더십과 명언으로 유명한데요. 낭만 그 자체인 이 선수의 등번호 6번은 파르마의 영구 결번으로 지정됐죠. 다음은 독일의 프란츠 베켄바워 선수입니다. 센터백과 중앙 미드필더 모두 소화 가능한 그는 독일 역대 최고의 선수이자 카이저라고 불리는 선수입니다. 앞서 언급한 공격하는 풀백의 창시자인 이탈리아의 지아친토 파키티 선수의 플레이의 영감을 받아 공격하는 센터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현재까지도 영원한 리베로라고 불립니다. 2024년 1월 7일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2024년 12월 8일 독일 바이에른 뮌헨의 연례 총회에서 구단 최고의 레전드를 기리기 위해 그의 등번호 5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번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업적과 헌신에는 이러한 결정을 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이죠. 다음은 네덜란드의 요한 크루이프 선수입니다. 방금 소개한 독일의 베켄바워 선수의 라이벌로 전성기를 보낸 네덜란드의 아약스에서 그의 등번호 14번이 영구 결번으로 지정됐습니다. 1970년대 아약스의 황금기를 이끈 공로도 있지만 네덜란드 축구계에 미친 영향이 매우 지대하죠. 선수로서나 감독으로서나 모두 성공한 인물입니다. 21세기의 14번은 프랑스의 티에리 앙리 선수가 떠오르지만 20세기의 14번을 상징하는 선수는 크로이프죠. 다음은 네덜란드의 압델하크 누리 선수입니다. 2017년 7월 8일 베르더 브레멘과의 친선전에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그라운드에 쓰러졌고 의료팀이 급하게 체크하자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급하게 헬리콥터를 통해 응급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그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으며 코마 상태에 빠진 지 약 2년 9개월이 지나 드디어 깨어나게 되었지만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20살에 불과했죠. 아약스 또는 청소년 국가대표 동료였던 네덜란드의 조엘 펠트만, 필립 산드러르, 저스틴 클라이베르트, 독일의 아민 누네즈, 인도네시아의 케빈 딕스 등은 그를 생각하는 의미에 각자 클럽에서 그의 등번호인 34번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아약스가 34번째 우승을 차지하자 구단과 선수들은 우승 트로피를 누리에게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약스의 34번은 현재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었죠. 다음은 잉글랜드의 바비 무어 선수입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약 16년간 활약했으며 주장 완장을 무려 12년 동안 착용했는데요. 역대 웨스트햄이 들어올린 주요 트로피는 모두 그가 활동할 당시 들어올렸습니다.
또한 잉글랜드 최초의 월드컵 우승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월드컵 우승 트로피 또한 1966년 월드컵에서 주장으로 활약한 바비 무어 선수가 활약했을 당시죠. 잉글랜드 축구의 성지인 웸블리 스타디움 앞에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그의 등번호 6번은 웨스트햄의 영국 열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호주의 딜런 톰바이즈 선수입니다. 17세 이하 월드컵 무대를 밟을 정도로 매우 촉망받는 스트라이커였으나 2011년 고환의 종양을 발견한 뒤 약 3년간 병마와 싸웠으나 2014년 4월 18일 끝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였고 겨우 20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웨스트햄 팬 모두가 그를 애도했고 그의 등번호 38번을 영국 열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카메룬의 마르크 비비앙페 선수입니다. 프랑스 리그앙의 랑스와 올림피크 리옹 등에서 리그 우승과 쿠프 드 프랑스 우승에 기여했으며 중앙 미드필더를 주로 소화했지만 골 결정력이 좋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에서의 임대 시절에도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2003 컨퍼더레이션스컵에서 콜롬비아와의 경기 도중 후반 26분경 갑작스러운 고통을 호소하며 심정지로 필드 위에 쓰러졌습니다. 주변 모든 선수들과 심판이 급하게 의료진을 불렀고 양 국가 의료진이 전부 투입되어 산소호흡기와 심폐소생술로 비비앙페를 살려보려 했지만 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들것에 실려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28세였죠. 그가 활약했던 랑스와 맨체스터 시티에서는 각각 17번과 23번이 영국 열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몬테네그로의 마티아 샤르키치 선수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아스톤빌라를 시작으로 위건 애슬레틱, 울버햄튼, 버밍엄 시티, 스토크 시티 등 잉글랜드의 다양한 클럽에서 이적과 임대를 오갔던 골키퍼입니다. 미롤로 이적한 그는 2024년 6월 6일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섰으나 6월 15일 향년 2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9일 전까지만 해도 이상 없이 경기를 뛰었던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 구단과 팬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였죠. 2024년 7월 23일 미럴은 생전 그의 등번호였던 20번을 영국 열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잉글랜드의 주드 벨링엄 선수입니다. 현재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 중이며 프랑스의 지네딘 지단 선수의 등번호인 5번을 선택하여 화제가 되었던 선수입니다. 또한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로 스타성 또한 훌륭한 선수죠. 그가 유스 시절과 프로로 데뷔한 버밍엄 시티는 현재 대한민국의 백승호 선수와 이명재 선수가 활약 중이고 버밍엄 시티 우먼에는 토트넘에서 이적한 조소연 선수, 인천 현대제철에서 이적한 최유리 선수, 브라이튼에서 이적한 이금민 선수 등 대한민국 선수들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이러한 버밍엄 시티는 당시 구단 재정난으로 인해 파산 직전이었는데 벨링엄이 도르트문트로 이적하면서 구단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이에 감사의 뜻으로 당시 벨링엄 선수의 등번호인 22번을 버밍엄의 영국 열번으로 지정하는 등 여전히 버밍엄 도시 곳곳에서는 벨링엄 선수의 그래피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로아티아의 다리오 스르나 선수입니다. 다보르 슈케르, 루카 모드리치, 베들란 촐루카, 페리시치, 라키티치, 만주키치 등과 함께 크로아티아의 축구 영웅으로 불리거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역 시절 라이트백이나 미드필더 등 오른쪽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그는 실력과 인기에 비해 클럽 경력은 다소 아쉽습니다. 우크라이나 프리미어리그 샤흐타르에서 대부분의 커리어를 보내며 만개했고 전성기 시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게리 네빌의 후계자로 언급된 바 있으며 첼시가 아스피리쿠에타를 영입하기 전 먼저 스르나에게 접근했었고 사네티의 뒤를 이을 선수가 필요했던 인테르는 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했으나 그는 팀을 떠나기 싫다고 말하며 매번 이적을 거부하여 샤흐타르 도네츠크 팬들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받기도 했었죠. 구단 역사상 최다 출장자이자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평가받았죠. 결국 그의 등번호인 33번은 당연하듯 영국 열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르헨티나의 에밀리아노 살라 선수입니다. 18-19 시즌 프랑스 리그앙의 낭트에서 전반기에만 무려 12골을 넣는 등 뛰어난 결정력과 화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잉글랜드 챔피언십에 카디프 시티로 이적하게 되었죠. 대한민국의 김보경 선수가 소속된 바 있던 팀입니다. 18-19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2019년 1월 21일 카디프 시티로 합류하게 되었고 낭트의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프랑스 낭트에서 출발해
웨일즈 카디프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라가 타고 있던 경비행기가 갑작스레 레이더에서 사라져 실종되었습니다. 결국 2월 3일 살라가 탔던 경비행기의 잔해와 시신 항구가 발견되었고 2월 7일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살라인 것으로 확인되어 끝내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죠. 2월 8일 전 소속팀 낭트에서 에밀리아노 살라의 등번호인 9번을 영국 열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제드 압둘라 선수입니다. 포르투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그 팀이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적으로나 알나스르의 클럽으로나 레전드로 대우받는 선수입니다. 공격수와 미드필더 전 지역을 소화했던 그는 국가대표 포함 커리어 통산 약 357경기 393골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1980년대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트라이커죠. 따라서 그의 등번호인 9번은 영국 열번으로 지정되기 충분했습니다. 다음은 코트디부아르의 셰이크 티오테 선수입니다. 벨기에의 안드르레흐트, 네덜란드의 트벤테, 대한민국의 기성용 선수가 몸담아 썼던 뉴캐슬 등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활약은 아니지만 탄탄한 피지컬을 기반으로 끈적끈적한 수비로 인상을 줬던 그는 2017년 2월 7일 유럽에서의 커리어를 청산하고 당시 황사모니로 유행했던 중국 슈퍼리그로 넘어가 베이징 쿵구라는 팀으로 이적하게 되었죠. 그런데 6월 5일 뜬금없이 사망 기사가 떴습니다. 사인은 훈련 도중 갑자기 쓰러졌는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그와 함께했던 팬들과 선수들은 모두 큰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당시 훈련장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제세 동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골든타임을 넘어서 버렸고 우리의 곁을 떠난 것이죠. 이에 중국 베이징 쿵구 구단 측은 이와 같은 사고 방지와 추모를 위해 그의 등번호였던 24번을 영국 열번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마츠다 나오키 선수입니다. 1996년 18세의 나이로 프로에 데뷔했으며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국가대표에서 좋은 활약을 한 센터백입니다. 2011년 마스모토 야마가라는 팀으로 이적했는데 그해 8월 2일 팀 훈련의 일환으로 달리기를 하던 도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졌으며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한 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인 8월 4일 사망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요코하마 마리노스 측은 그의 등번호였던 3번을 영국 열번 처리했습니다. 일본 제1리그에서는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영국 열번이 정해진 적이 없지만 그를 추모하고자 제1리그 이사회가 이를 승인해 영국 열번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야생마 김주성 선수입니다. K리그 최초의 영국 열번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루드글리트 선수처럼 좌측 윙어, 세컨드 스트라이커, 공격형 미드필더, 측면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 등 골키퍼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포지션에 출전했고 유틸리티 플레이어 또는 올라운더 플레이어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보움에서 활약한 기록도 있습니다. 현재 울산 HD의 이청용 선수도 잠시 몸을 담았던 구단이죠. 선수 시절 대부분을 현재 K리그2 부산 아이파크의 전신인 부산 대우로얄즈에서 뛰었으며 그의 등번호인 16번은 영국 열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윤성현 선수입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서 약 4년 정도밖에 뛰지 않았지만 그가 보여준 우수한 활약과 팀에 대한 헌신 등 1998년 은퇴 후 1999년 2군 코치를 하고 있던 와중 2000년 선수들의 대거 부상으로 잠시 현역으로 복귀하여 3경기를 뛴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등번호 38번은 영국 열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단 내 행정상 오류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다시 사용되었다가 그가 팀의 감독으로 부임할 때 다시 한번 38번이 영국 열번으로 지정되었죠. 다음은 대한민국의 라이온킹 이동국 선수입니다. 전북현대 모터스에서 전성기를 보낸과 동시에 전북에서 은퇴한 전북의 레전드이자 그 자체인 그는 K리그 역사상 최초로 70-70 클럽에 가입한 선수입니다. 그의 등번호는 20번이며 전북 최초의 영국 열번이죠. 은퇴를 기념해 경기장 시계로 전반 20분이 되자 관중들은 2분 동안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고요한 선수입니다. FC 서울에서 2023년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그는 구단 역대 최장 출장 기록인 446경기를 출전한 기록이 있으며 40득점 39도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리치가 짧고 신장이 크지 않아 골키퍼와 센터백을 제외한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실제로 소화한 경기가 있는 유틸리티 플레이어입니다. 약 20년간 서울에서
등번호 47번을 시작으로 32번, 15번, 18번, 21번, 7번 등 이상할 만큼 등번호가 자주 바뀌었지만 2014년부터는 쭉 13번을 고정으로 달고 뛰었고 은퇴 후 FC 서울의 영구 결번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축구계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영구 결번 선수들이 존재하는데요. 스페인 라리가와 같은 일부 리그에서는 선수들의 등번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거의 볼 수 없거나 존재하지 않죠. 이와 같이 영구 결번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거나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 전문가나 팬들이 많습니다. 또한 유럽 대부분의 클럽은 12번을 비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드 위에서 활약하는 11명의 선수 다음으로 12번째는 팬들이라는 의미를 담아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했던 주제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해당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눠볼 이야기는요. 현대축구에서 더 이상 보기 힘들 수도 있는 낭만 그 자체 원클럽맨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